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서치 프로포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에게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 질문들이 주로 지도교수님 컨택이랑 연결된 부분들이 많았어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원하시는 학교의 그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구 계획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웹사이트 내용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강조드려요. 아니면 어드미션 팀에 이메일을 보내서 리서치 프로포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지원했던 UCL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UCL IOE PhD 프로포설을 쳤을 때 이런 웨브사이트가 떴었어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런 정보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Develop a Research Proposal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PDF로 된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렸던 지도 교수님은 어떻게 찾는지, 또 웹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들 바쁘시기 때문에 컨택하기 전에 지도 교수님의 최근의 논문을 읽고 이제 핏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분야마다 컨택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가 조금 팁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Science, Engineering, Medici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자기의 리서치 팀에서 같이 일할 학생을 뽑기 때문에 그 리서치 팀에서 하고 있는 그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지를 CV를 통해서, 이력서를 통해서 주로 본다고 해요. 하지만 인문이나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계획서가 되게 실행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학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약간 독창성이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 계획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강조되어 있지만 그 연구 계획서의 그 주제는 지원하는 지도 교수님의 최근 연구와 관련이 높아야 된다고 또 되어 있어요. 이 지도 교수님들이 그 관심 분야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박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기가 본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연구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고, 이제 본인이 하는 연구 활동과 밀접한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 지도 교수님도 좀 더 조언을 더 많이 주실 수 있고, 지도 교수님 연구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 안에 구체적으로 또 포맷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UCL 같은 경우는 포맷에 딱히 정해진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계획서 관련된 유명한 책들 한 두세 권을 빌려서 거기에 샘플 포맷이 있었거든요. 그 샘플 포맷에 공통적으로 이제 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포맷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토픽, aim, objective, methodology를 이제 담았고요. 그리고 UCL 같은 경우에는 연구 계획서, 처음 지도 교수님을 컨택할 때 그 연구 계획서를 3,000자 이상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제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랑 연관이 되는데요. 우선은 지도 교수님을 컨택을 할 때 연구 계획서도 함께 첨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시면 아마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이 첫 번째 이메일만 보고서 이 계획서를 통해서 이 학생의 연구 내용이 내 연구 지금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연구 계획서를 첨부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지도 교수님이 그 해에 박사 학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냥 컨택 메일에 나는 이런 관심사가 있고 이런 주제로 하고 싶다 한 문단에 요약해서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가 다시 지원을 한다면 저는 연구 계획서를 첨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기보다는 하면 좋겠지만 어떤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계획서를 혼자 준비를 하는 건지 같이 쓰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UCL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님의
컨택할 때 먼저 학생이 혼자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하시면 같이 좀 수정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UCL과 다른 게 UCL은 지도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시겠다고 승낙을 해야지 최종 어드미션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지도 교수님의 성향마다 달라요. 어떤 지도 교수님은 이메일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나 피드백 내가 주고 싶다, 줄 수 있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조금 바쁘시거나 또는 그런 개인의 성향 차이로 이건 네가 혼자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도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계획서 안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저도 처음에 이걸 작성하려고 했을 때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 지금 보시는 이 질문들, 이 내용들이 다 그 PDF 파일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대로 먼저 스트럭처를 짠 다음에 그 각 내용마다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그냥 답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선 타이틀을 조금 약간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준비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인트로덕션에 내가 연구하고 싶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왜 중요한지 학계에서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기존 연구된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는지 아니면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기존 학계의 연구 내용과 그 갭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갭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갖고 있고 이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리서치 퀘션을 통해서 이 연구 목적을 이룰 것인지 그래서 리서치 퀘션을 인트로덕션에 포함을 시켰고요. 섹션에서는 어떤 이론과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질문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 이론과 방법론이 그 연구 주제와 그 목적에 적합한지 왜 이걸 꼭 써야 되는지를 답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이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킬 건지 그 다음에 이 방법론을 통해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건 어떤 타임라인으로 할 건지 이게 그래서 3년 안에 실행 가능한 건지 보통 3, 4년에 하는데 어떤 타임라인도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진짜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했었고요. 섹션에서는 Brief Analytic Discu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이 지금 제안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분석을 조금 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학계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소위 유명한 그 학자들은 이렇게 소위 연구를 했고 연구 결과는 이렇다. 메인 컨트리뷰터를 알고 이 사람들의 연구가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이 학계에 어떤 이 아카데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 하지만 내 연구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또는 어떤 약간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분야에 새로운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영국 학계에서는 크리티컬하고 노브한 난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박사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UCL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퀄리피케이션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아카데믹한 지식을 갖췄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오거니제이션 스킬이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을 통해서 나는 이 시간 안에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약간 소프트 스킬을 강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약간 좀 전반적으로 리서치 프로포즈를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큰 그림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지도 교수님의 최근 연구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런 연구 계획서를 쓰려고 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팁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요. 다음 그 팁 영상을 준비할 때 참고를 해서 그 부분들을 또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해볼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하시는 지원 과정에 성공이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